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좀 병원을 다녀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조금 늦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빨 쪽 치료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돼서 발음이 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촬영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8시 반이 다 되었네요. 약간 발음이 좀 어눌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이해를 아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죠. 일단은 뭐 직전 옵션 만기 일이 지났던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죠, 지난주 옵션 만기니까 목요일 날 시장과 같은 시가 고가 만든 이후에 고점 놀이를 하고 장 후반에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상당히 또 이런 고가놀이 시장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 후반에 또 급등을 시키는 일련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견조한 상승, 그리고 각 섹터별로 골고루 영양분이 잘 공급됐던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 증시는 일단은 렘데시비르의 치료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쳤고 다우라든지 S&P 500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간 이런 확진세가 두드러지면서 은행주라든지 항공, 그다음에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 경기 민감 섹터에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준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시장이 그런 면에서는 이런 시속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은 증시가 이제 환호를 좀 했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아마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화이자에서 백신 이슈가 좀 나왔고요. 10월 전에 백신이 이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또 러시아에도 자체 임상에서 이 백신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재차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그 밖의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재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등 각국에서의 이제 호재가 또 본물듯이 또 터져 나온 점이 또 내일장까지는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미 오늘까지 상당수 종목이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았을 거로 보여지고,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섹터가 수소 섹터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바닥에서 일진다이아라든지 바닥에서 종목들 보면 이미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관련된 제약 바이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섹터가 수소 섹터였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장막판까지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리면서 두산 퓨어셀을 필두로 S 퓨어셀, 일진 다이아, 그 밖에 시노펙스는 수소도 있고 혈장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하나 빼먹은 게 이제 주말에 신규로 미국의 확진자가 또 1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오늘 밤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추가 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한데 감소, 백신, 치료제에는 굉장히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감소란 부분에서 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양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이 견조한 상태에서 양시장 고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올랐던 좀 언택트 종목들의 상승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 반대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를 제외하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특정 섹터로의 수급 쏠림과 정책 수혜주 위주의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일이죠. 내일 뉴딜 발표를 앞두고 오늘 특히 수소 섹터가 가장 강하게 핫하게 올라갔는데 내일 단기 고점을 만들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 봐야 하나, 통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은 항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뉴딜도 있을 거고, 네,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종목들, 일련의 종목들이 내일 단기 고점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거고요. 내일 본다 하면 단기 슈팅에서 짧은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는 오늘 시젠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장중에 EDGC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휴마시스가 추가 상승을 보이는 등 굉장히 좋았고, 신풍제약이 시가총액 3조 5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오늘도 강한 흐름세를 좀 보여주었죠. 이제는 또 보내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박원순 전 시장, 고 박원순 전 시장에 관련된 일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데, 일단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이번 달 19일인가요? 16일인가요? 최종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이텍 TN이라든지 에이텍이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간 점, 뭐 이제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한 번의 이 풍파가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지속 부각이 되면서 환경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인데, 통상 이쪽은 보수적인 이 시장 진입,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로 인해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통 이제 이 종목군들이 적고, 네, 꾸준한 상승이 항상 잘 유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네, 오늘은 짧게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닥 시장을 좀 볼게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 갭, 그리고 전일 이 단순하게 이제 아래 꼬리는 갭 메우기를 한 이후에 오늘은 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로 만들어 놓고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속적인 우상향이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또한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수급도 견조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돌려놓으면서 지수를 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면 지수는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보면, 예, 수급은 외국인 쪽 수급은 뭐 견조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구간에 악성 매물이 있는데 결국은 장기 평선을 치고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참 같은 섹터 안에서 조금 밀리는 게 좀 이해도 안 가고 조금 안타까울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기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추세의 바닥 구간에서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설사 밀린다고 한들 이런 구간은 받을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 보면 카카오, 네이버 조금 밀렸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계속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난주 한 주만 하더라도 20%, 즉 시가총액 6조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 정도로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이런 갭을 만들었던 이제 첫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정도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보기도 쉽지는 않죠, 종목들이. 자, 바로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도 5G가 좀 굉장히 강했어요. 5G가 굉장히 좀 강했고, 그 중에 에이스테크 대장주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FST의 흐름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버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죠. 에이스테크도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딱 그렇게 가고 있고, 급락 나올 때 그때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폴더폰 관련해서 오늘 드림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오전부터 이제 장중에 계속 언급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그리고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바꾸는 봉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량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좀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갔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 부분은 주가에 항상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면 문제겠지만, 그 전에 샀다면 뭐 적당한 구간에서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지문인식 모듈 독점이라고 한들 지금의 시가총액은 다소 높은 구간도 이제는 네, 좀 보여지네요. 이제는 그전은 아니었는데. 자, 종목도 하나하나 보죠. 가비야 전일 약수익으로 좀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종가 전부터 좀 잡아서 끌고 왔는데, 일단은 이 캔들이 잡아먹는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 개선 폭이 일정 부분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 이런 이 악성 매물이 있는 캔들을 뚫어준다면 네,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 ENG, 사실 이것도 이미 종가가 베팅이 돼서 넘어온 종목이라 뭐 참 애매하긴 한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딱 여기에서 잡아서 일단은 돌파 매매를 합시다라고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일단 수익으로 넘어왔는데, 오늘까지 해서 보면은 이 태양광 쪽을 빼고 뭐 풍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만 그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세가 좀 안 나온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있는데, 이제 돌파 초입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네, 마지막 스파트를 또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줘서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좀 놓고 봤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 KMW를 한번 다시 보는데, 지금 5G 섹터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무겁고요. 근데 그간 매도를 많이 했던 이 주체 쪽에서 매도 수량이 소폭 줄어든 점은 네, 긍정적이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의 변화 이후에 이 돌파가 된다면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 스윙으로 관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HFR, 이노, 와이어, 리스 등등 지금 다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7월달 후반 정도 들면 미국 5G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비트컴퓨터 어제 이제 올랐을 때는 시가부터는 못 따라가고요. 종가 무렵에 볼까 했는데 뭐 워낙에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종가 무렵에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2.5% 정도 올라와 있고요. 내일 이제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에 따라서 돌파를 내고 뚫어버릴 수도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관심 갖고요. 시젠 EDGC 시젠은 못 보겠고 EDGC는 눌리면 매수를 여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간, 상한가 이후에 눌리면 매수 구간을 보고요. 오늘도 15,100원 150원에 의견을 드리고, 사실 이때 시즌이 부러져 버려서 굉장히 짧게 저희는 매도를 했어요. 코멘트는 15%까지 상승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아쉽죠. 정확히 이제 16%까지 올랐는데 이게 오전장 매매에서 조금 오늘 아쉬웠던 매매가 됐고, 마스크는 이제 웰크론을 제가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는데 이제 시가부터 매도를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갭이 안 들어서. 그래서 마스크는 일단은 이슈가 일단 끝났다, 전략 매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서포트. 오늘 알서포트는 매매를 안 했고요. 소프트 캠프를 좀 매매를 했어요. 소프트 캠프를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있고 들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이 구간에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눌리긴 할 겁니다. 근데 워낙에 큰 거래량이 나와서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서부터 빼고 자, 그 다음에 다우기술도 흐름은 나쁘지 않죠. 어제 불타기를 해서 장 초반에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 비중의 70%까지 매도를 하고 한 30%만 들고 있고,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꺾고 내려올 건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미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종목을. 헤이지 모빌리언스 실적 발표 시점에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로보도 일단 전일 언급을 드렸죠.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잡아 들어갔다. 그래서 일단 돌파가 나왔고, 사실 이거를 6,350원에서 300원대 추가 매수를 의견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가 안 됐어요. 추가 매수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내일장 여기를 이미 돌파가 끝난 상태에서 이 신고가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은 일단 오전에 갭이 떠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갭이 안 떴죠. 그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건지 아닌지만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돌파를 바로 해주는지 아닌지. 자, 에코 마케팅 신고가 이후에 스윙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기관이라든지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올라가면서 이 상단에서 한 3% 구간에서 50%를 팔았습니다. 네, 5일선이 지켜준다면 보고, 깨질 것 같으면 내일 매도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지수가 아무래도 고가권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2차전지 쪽은 오늘 CIS가 이제 좀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CIS랑 뭐 동급 종목이 PNT죠. PNT도 좀 눌리면서 갔고, 눌렸을 때 매수를 고려를 하고, 심택은 오늘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심택은 다시 눌리는 거 좀 봐야 되고 21선 근처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제넥신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제넥신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를 저는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표가는 한 12만원까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교육 콘텐츠로 로보를 봤었고, YBM 넷을 봤었는데, 일단 YBM 넷은 좀 아쉽지만 약간 탈락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일장에 강하게 못 올라가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삼각수렴 끝에 하락이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신도기현
오늘 개인적으로는 단기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고 마지막에 좀 살려다가 못 샀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2차 전지 플러스 수소차 관련 섹터입니다. 근데 일단은 장악형 캔들이 떠서 내일장 뭐 22,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부분도 크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통신이 아니라 인증. 일단 오늘 강한 차트의 모습이 나왔고, 이 악성 매물대를 내일 바로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지는지만 체크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를 찍고 다시 돌파할 때, 그러니까 시초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까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스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벤트가 이제 끝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다가올 키스트 같은 거, 네, 일본 TPC 일본 앨범 관련해서 키스트, 그 다음에 넥슨 GT 이번 주에 있을 그 바람의 나라 연에 대한 종목 등은 네, 기간이 지나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네요. 네,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쪽지랑 제가 메일로 이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시는데요. 사실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을 이제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에 쏟아지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too much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뭔가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은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같이 라이브 하시는 가족분님들 케어하는 시간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있으시면 사실 가입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3개월을 보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메일이라든지 쪽지를 보고 뭐 조금 언짢아 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자,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